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실손보험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초기 가입자분들은 법령을 바꿔서라도 강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한동안 논란이 참 많았는데 천만다행으로 1, 2세대 가입자분들의 강제 전환은 없던 일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실비만 믿고 있을 순 없다. 옛날 실비를 갖고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 실비 갈아타고 싶은데 점점 커지는 자기 부담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최종안은 지난 1월 9일 발표된 내용과 바뀐 부분도 조금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 만큼 실손보험 개혁 최종안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가입자에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은 현행 4세대 실손과 거의 유사하고 비급여 항목엔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할 때만 도움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5세대 실손은 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중점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보상 내용을 개편하고 보험료도 30에서 50% 정도 낮추겠다고 합니다. 또 초기 가입자 약 1,600만 명에 대해선 강제가 아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심사 없이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는데요. 2013년 4월 이전까지의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까 보험료만 버틸 수 있다면 자기부담금 0% 혹은 10% 정도인 기존 실손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 보험료로 집안 뿌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기존 실손으로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먼저 실손보험 개혁안을 실시한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전체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했다 할 만큼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낮은 자기부담금과 과잉의료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는데요. 이에 따라 2, 3세대를 거쳐서 현재 4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선을 실시했지만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의료 인력이 필수 영역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의료과로 쏠리면서 많은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비급여 실손보험은 2017년까지 약 4.8조 규모였던 의료비가 6년 동안 70%가 늘어난 약 8.2조까지 증가했는데요. 비급여 보험금 비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3년을 보면 비급여 주사로 28.9%,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로 28.6%, 실손 내 3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두 가지만 합쳐도 50%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이 비급여 항목의 진짜 문제는 치료 빈도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같은 도수치료인데도 제일 저렴한 곳은 8,000원인데 반면 제일 비싼 곳은 50만원으로 약 49만 2천원, 62.5배나 진료비 차이가 나는데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비싼 병원은 380만원, 최소 금액대 병원은 20만원, 약 360만원이나 진료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비가 비싸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자기 부담금이 적은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자기 부담 금액이 적어서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90%에서 100%까지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까요. 어차피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아도 내 돈이 안 나가니까 과잉의료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병원은 환자가 낸 진료비만 받으면 그만이고 그 후에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로 인해서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보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 대한 레지던트들의 지원율이 높고 반대되는 필수 의료인 소아청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죠. 결국 비급여 항목이 병원마다 지역마다 전부 달라서 정부에선 비급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안 되고 고객들은 자기 부담금이 낮으니까 비급여 치료를 부담 없이 사용하고 병원은 비급여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 많은 진료과에 의료인력이 쏠리게 되고 비급여 실손 청구가 점점 증가하니까 보험사의 손해율을 상승으로 보험료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이런 총체적 난국인 실손보험의 상황 때문에
때문에 결국 개혁안이라는 칼을 빼어들었다고 봐야겠죠. 먼저 급여 의료비에 대한 개혁안 내용인데요. 급여 의료비는 기존 실손과 마찬가지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먼저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자들이 많아 의료비 부담도 높고 남용도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입원 시엔 4세대와 마찬가지인 2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고요. 외래 비용에 대해선 기존 4세대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비용의 20% 또는 병원급에 따라 만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줬는데요. 병원비가 20만원이 지출됐을 때 20%인 4만원과 2만원 중 큰 금액인 4만원을 뺀 16만원을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5세대부터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20%와 병원급에 따른 1,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게 되는데요. 만약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비교적 큰 급여의료 항목이라면 외래시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급여의료비로 30만원을 지출했다 해볼게요. 그런데 이 의료 항목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60%인 의료 항목입니다. 4세대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에 20%인 6만원을 뺀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5세대부턴 30만원에 60%인 18만원을 빼고 12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외래시 급여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왕절개, 난임치료 등 임신 출산 질환 중 코드 0에 대해서는 실손으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 만큼 희소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보장이 대폭 축소된 건 분명하죠. 이번엔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비급여는 우선 중증인지 비중증인지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는데요. 중증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산정 특례 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질병들을 말해요. 이 중증질환의 경우는 기존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입통원 합쳐서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입원 시 자기 부담률은 30%, 외래 시엔 의료비 30% 또는 3만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회당 20만원 한도까지 보장해 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 4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에 적용되지 않던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 입원 시 5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급여 200만원까지만 적용돼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상당했는데요. 비록 종합병원 이상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긴 해도 중증 환자분들한테는 비급여 의료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인데요.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기존에는 없었던 입원 시 회당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자기 부담률도 50%에 달합니다. 심지어 외래 시엔 회당이 아닌 일당 20만원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하루에 2번 통원 치료를 받아도 한 번밖에 보장받지 못하고요. 자기 부담금도 비중증 비급여 통원 의료비의 50%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합니다. 면책사항에도 기존 실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에다가 3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중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MRI, MRA가 빠져있긴 하지만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상 부분은 5세대 실손의 약관을 확인해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장 자체가 특히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현저히 나빠졌다고 볼 수 있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약하자면 급여의료비는 입원 시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외래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20% 또는 1,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걸로 다소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임신 출산 질환에 대한 급여의료비 보장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은 있어요.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4세대 실손과 보장이 동일하고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 중 비중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보장이 대폭 축소되었고 면책사항에 3대 비급여 항목 일부까지 포함되게 되죠. 마지막으로 기존 가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전환 이슈인데요. 1차 발표 내용에 법령 개정으로 강제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었죠. 특히 부담스러운 보험료임에도 나중에 병원 관리를 대비해서 꾸역꾸역 성실히 납부하던 분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강제성 없이 희망자에 한해서만 재매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즉, 희망하는 분들만 금융감독원 공고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 재매입을 실시하고 미희망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계약 재매입을 실시했을 때 무심사로 전환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병력 때문에 전환을 꺼리던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 전환 시엔 명목상 무심사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자인 경우엔 별도 심사를 거쳐 전환을 해줬는데요. 때문에 보험료는 부담되는데 정신질환 이력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강제 전환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유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 밖에 재가입 주기가 포함된 실손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기간이 지나면 재가입 시에 5세대로 가입할 수밖에 없으니 5세대 실손 보장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실손보험을 종신보험과 같은 평생보험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이 주기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보험이라는 점은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40세 기준 재가입 주기가 없는 3년 갱신 구실손, 3년 갱신 표준화 실손 가입자분들의 보험료가 60세, 70세가 되면서 대폭 인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가입자는 70세 기준 6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60세 이전까지 꾸준히 유지되던 실손보험 가입률이 60세가 넘어가면서 66%로 떨어지더니 70세 이후엔 26.5%, 80세엔 1.1%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나이가 들어 실손보험료가 올라가면 사실상 보험료를 낼 돈으로 병원비를 내는 게 더 이득인 최악의 상황까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손보험의 개혁안은 계속해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5세대가 나오기 전 4세대로의 전환을 통해 실손보험료를 절감하고 그 차익으로 수술비나 암보험 등 비갱신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대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1, 2세대 실손으로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4세대로 전환해서 실손은 3만 원대로 줄이고 나머지 17만 원 중 9만 원 정도 선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세대 실손의 부족한 보장 부분을 다른 종합보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 4세대로 전환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모든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고 실제 보험금 청구한 적이 없어서 보험료 대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원에 자주 가고 청구할 일 많은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그래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엔 보통 병원 이력이 많아서 다른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기도 하니까요. 저희 보험교정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자료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